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7월 27일 수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뭐 미증시는 좀 안 좋게 끝났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윌마트, 월마트 어닝 쇼크 그거 플러스 이제 마트가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 아마존도 야, 이러면 우리도 좀 덩달아서 뭐 그쪽이 엄밀히 말하면 결은 좀 다른데, 아무래도 이제 매출, 소비 이런 곳에 좀 연관이 돼 있어서 그런지 뭐 아마존도 지레 겁먹고 밀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수 밀리니까 이것저것 플러스 그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인가요? 뭐 어디지, 코인베이스인가? 거기도 지금 뭐 SEC 조사 뭐 20% 밀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것저것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봤을 때 가장 큰 게 여기 있는 월마트 실적 악화, 어닝 쇼크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밀린 것 같고, 플러스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얘네들도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단 좀 안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실적에 대한 좀 기대했던 것보단 낮은 거죠. 뭐가 됐든 그 정도 나왔는데, 그거 치고는 또 2%도 안 밀린 거 봐서는 또 생각보다 선방한 것도 같고, 요거는 뭐 이제 좀 받아들이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 1.8%, 1.9%가 이거 너무 안 좋은데? 근데 이제 또 제 눈에는 그래도 기업들 좀 큼직한 애들이 실적 생각보다는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선방했네?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금리 인상이랑 이런 거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일단 실적 때문에 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테마는 내용들은 거의 좀 비슷할 거는 같아요. 어제랑 뭐 새롭게 추가된 뉴스보다는 키워드들이 존재하고 그 키워드들을 주식시장에서 증권사 측에서 뉴스를 좀 붙여주냐, 이런 느낌? 즉 이제 개별주 장세 느낌인 거죠. 뭔가 미리 있던 테마에서 와, 이건 무조건 좀 봐야 돼 라고 생각되는 거는 오늘 방산 같은 경우 4시 반 폴란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4시 반쯤에 이제 폴란드 승인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서는 거의 다 오늘은 좀 체크할 건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제 금리 인상, LG에너지솔루션 보호예수 해제, 보호예수 해제하는 날인데 얘는 좀 궁금해요. 수급이 일단 이틀 동안 꽤 많이 권리 공매도부터 해가지고 개파락하니까 바로 받아주기도 했고, 물량이 꽤 크긴 한데 요거에 대해서 수급 좀 지켜주나. 그 다음에 이제 성일하이텍은 내일 또 상장하고, 삼성전자도 내일 IR 있고, 물론 IR 자체는 엄청 의미를 부여할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갑자기 좀 뜬금없이 그 회사에 좀 이것저것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IR에서 가끔 재료로 만드는 발표가 나올 때도 있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뭐 봤을 때 이제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 같은 경우 일단 좀 언급이 제가 못 본 건지, 반도체 관련해서 뭐 미국에서 기상학회를 26일 오전으로 연기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은 대신에 이제 뭐 바이든이 빨리 처리하자 반도체법 이렇게 촉구하는 내용까지는 봤었는데, 그 다음에는 좀 못 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뚜렷하게 나오는지, 이거 나오고 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이제 반도체 애들 좀 수급 들어오나, 그 정도 좀 보시면 되고, 지수 견인하는 섹터 중에 가장 좀 대표격이기도 했죠, 이번에 코스피. 그리고 뭐 마리아나 합법화 법안, 요것도 뭐 요번 주 발의 계획 저번 주였는데 아직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26일 전후에서 뭐 청문회 개최 예정, 요것도 오늘까지는 별 내용이 없었고, 그래도 이게 그 뒤에 이런 식으로 하다 기회법 법안 관련해서 얘기는 나오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1월에 있을 중간선거 이전에. 왜 11월에는 이제 중간선거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지율 이런 거 좀 돌리기 위해서는 어필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게 좋으니까, 해외 5대 프로젝트 수주, 요거는 이제 오늘 조코이 인니 대통령 방한을 하는데, 세종시 세일즈, 뭐 네옴시티 수주, 이재용, 정의선 등판, 요거는 원래 있던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방한하고, 인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산타라, 신수도 건설에 대해서 좀 언급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신수도에 대해서 좀 뭐 협력 아니면 협업 뭐 아니면 건설에 대해서 좀 뭐 수주 이런 이야기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건설주들이랑 JC케미칼이 뭐 인도 그쪽에다가 뭐 파묘 공장, 파묘 농장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그런 거 뭐 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부각되나, 그 정도를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뒤에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좀 부각이 된 부분은 없고, 네옴시티가 저는 솔직하게 이슈가 만들어진다면 가장 유력하게 좀, 아니, 중요하게 볼 거는 같은데, 네옴시티가 일단 뭐 비밀, 이런 식으로 다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어제 그 천연가스 가격이 좀 급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러시아 측에서 가스관 하나 좀 뭐 차단해야 된다, 뭐 지금 좀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천연가스 쪽이 또 반짝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얘네들이 매매하기는 쉽지는 않죠. 뭐 윗꼬리 달고 막 순식간에 그냥 바로 밀리고 막 이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천연가스 애들 그 부분으로 좀 밀리는지 그 정도 좀 볼 것 같고, 빗썸 인수에 대해서는 이제 8월 25일 제공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빗썸 관련주들은 진짜 강했어요. 뭐 이제 대금만 봐도 6천억, 6,600억 엄청 많이 터지긴 했었죠. 그래서 곱게 죽기는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얘네들이 사실상 또 갑자기 시장에서 일단 예상되는 재료는 없거든요. 뭐 중간중간 이제 뭐 협약, 뭐 거래, 뭐 이런 거 진행 중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갑자기 뚜렷하게 붙을지는 확신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일단은 그 차트 관점으로 갖다 접근하실 수 있는 분들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뭐 일단 크게 봤을 때는 요거 두 개죠. 특히 어제 뭐 이런 구간은 좀 지지해주면 좋기는 한데, 일단 새롭게 붙을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좀 잘 봐야 되지 않나. 네, 비트코인이 나스닥이랑 또 연동이 되죠. 그리고 나스닥이 밀리니까 비트코인이 일단 2,800만 원을 좀 깨고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러다가 이제 또 나스닥 안정되고 하면은 비트코인 또 그것 따라서 좀 쭉 오를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스닥 안 좋네, 비트 밀렸네, 비덴트 좀 밀리네, 뭐 보다가 나스닥 좀 돌리겠네, 그런 거에서 뭐 좀 같이 연동이 되나,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봉에서는 막 엄청 크게 뭐 볼만한 부분이 있진 않다 보니까 좀 고만고만한 것 같습니다. 정고점 뭐 12,500원짜리 좀 지지해주면 좋은데, 돈 많이 들어온 거서 돈 많이는 들어왔지만 좀 얘는 차트로 접근하는 게 제 일단 기준에는 맞는 것 같아요. 차트상 뭐 지지 저항이랑 뭐 자신만의 그 통계상 눌림해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혹은 데이 트레이딩 뭐 이슈 붙었을 때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8월달 국토부 장관 UAM 법, 특히 UAM 관련해서는 과감한 규제 특례 담은 이런 거를 좀 어필을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250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쪽은 뭐 건설 시리즈부터 해서 범양, 덕신하우징, NX, 한국가구 등등이 좀 있고, 그다음에 UAM의 경우에는 베셀, 파이브프로, 네온테크, 얘네들 좀 차트는 장기평 주변 이런 곳에서 좀 비슷비슷하고, 이슈 자체는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얘네 회사 재무가 문제인 거지, UAM 관련해서 과감한 규제 특례 담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상징성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처음으로 갖다 이제 국토부 장관 하고서 좀 공식적으로 정책을 언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괜찮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조금 아쉬운 거는 관련 회사들이 조금 탄탄한 느낌은 못 받기는 해요. 그리고 현대차, 호주 수소동맹 러브콜 받았다, 뭐 3주 인센티브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어제 시간에서 요거 때문에 수소 관련주에서 유니크 이렇게 시간에 한 4% 정도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좀 부각이 크게 되나, 그런 걸 봐야 되는 섹터이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 뭐 글로벌적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고, 어제 9시 기준 97,000명이 나왔거든요. 일단 오늘은 확실하게 10만 명이 넘을 거예요. 어제는 9만
어제 발표가 코로나 확진자 99,300명이거든요. 10만 명을 넘기진 못했어요. 그래도 숫자가 좀 계속 또 증가를 하고 있고, 저는 확진자는 좀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현실적으로 코로나 잡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진단키트랑 치료제 이쪽 계열을 중심으로 나머지 섹터들 꼭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봤을 때 일단은 뭐 치료제 쪽에서는 한국 BNC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 뭐 요거는 신청하는지, 신청을 하게 되면은 한두 달 내로 결과를 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전 그 승인 요거에 대해서는 뭐 신청 허가 받았다 요런 얘기 있었죠. 어제 그것 때문에 이제 BNC가 조금 움찔 했었고, 진원생명과학은 8월 중에 임상 종료 예정이다. 그다음에 이런 치료제 나머지 애들, 일동제약은 어제 움직임을 줌으로써 저는 얘는 더 매매하기는 쉽지는 않아진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런 거 저점 깨고서 뭐 이런 구간에서 또 뭐 이런 식으로 갖다 움직일 수는 있기는 한데, 좀 난이도 확실히 높아지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뒤에 뭐 이제 일본보다 이런 조코바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긴급 사용 승인 신청 뭐 이런 거 뉴스 또 붙이면서 뭐 붙이면은 뭐 당일 좀 데이 트레이딩 이런 식으로 갖다 좀 볼 것 같고, 흠뻑쇼 갔다가 뭐 코로나 걸렸다 이런 내용들 오후 9시까지 97,000명 확진, 이거는 10만 명은 넘겠죠. 아주 높은 확률로. 그리고 수젠텍 조달청과 97억 규모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 추가 공급 계약, 이게 어제 오후 4시 반인가 시간에 해서 뉴스가 붙기는 했는데, 요 키워드를 좀 시장에서 붙여주나, 혹시 켄타우로스 변이 검출 가능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진단키트 쪽, 그 다음에 이제 모더나도 지금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개별적인 키워드 플러스 켄타우로스 요거를 좀 주식시장에서 얘네들이 붙여주면은 어떻게 좀 움직이나 그런 걸 좀 중심으로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BNC는 일단은 장기 이동평균선 주변에서 계속 비비적 하고 있고, 진원생명과학은 차트 자리로는 이제 조금 부담은 없는 자리까지 좀 내려온 것 같아요. 뭐 이런 정고점 이런 구간까지 좀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 정도. 그 다음에 뭐 이제 나머지 치료제 얘네들은 좀 뜬금없이 뭐 또 시세 줄 수도 있죠. 신품 같은 경우는 뉴스 없이 뭐 이틀 동안 뭐 30% 넘게 끌어올리고 했으니까. 세종 메디칼은 상한가 주변에서 일단 뭐 기술 한번 좀 꿈틀하긴 했는데, 다양한 치료제 섹터들. 자, 그 다음에 진단키트부터 해서 뭐 나머지 부가적인 건 좀 워낙 많다 보니까 수젠텍도 뭐 21선 주변, 휴마시스도 이런 정고점이랑 21선 주변, 그 외에 뭐 진단키트, 어제 같은 경우 또 뭐 확진자 계속 증가하고 하면 병상 부족, 오늘 27일 거리두기 3단계 여부 결정 요것 좀 있습니다. 오늘 27일 거리두기 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근데 좀 찌라시성이긴 해가지고 이거 12월 20년도 12월인가 그때 뭐 있긴 있었거든요. 7일 거리두기. 그래서 27일날 자율적인 거리두기입니다. 오늘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 찌라시까지는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자율적인 거리두기 이제 실천 방안 요거 오늘 뭐 좀 발표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리두기에서 혹시라도 뭐 재택근무 일단 자율적이라는 게 붙다 보니까 권고 개념으로 나올 거는 같아요. 이전에도 권고였죠. 나오더라도. 그래서 뭐 재택근무 권고, 뭐 기업들한테, 그 다음에 뭐 병상은 아니고 뭐 원격 수업 권고, 뭐 학생들 이제 방학 끝나고 나면은 그런 게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나. 이제 좀 권고다 보니까 강제성은 없지만 최근에 좀 움직이면서 저런 자리에서 요 권고 이슈를 붙인다면은 좀 움직이는지. 여기도 결국 그 병상, 재택근무 요런 애들이 움직였던 것도 권고로 움직였었거든요. 요번에 그냥 권고했다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했다가 붙여주나. 그 다음에 이제 백악관 SK 미국의 29조 원 추가 투자,
이거는 근데 좀 딱 머릿속에서 딱 엮이는 게 없어가지고 요거는 키워드 어떤 종목에 좀 붙여주면은 어떤 식으로 내용 붙이고 좀 움직이나 그거 좀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뭐 우마무스메, 리니지 모바일 제쳤다. 양대마켓 매출 1위. 이거는 엄청 괜찮은 재료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제 장중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게임 쪽 일단 카카오 게임즈는 기본 베이스는 수급주입니다. 등치가 뭐 한두 푼 하는 애가 아니고 조단이고, 그 다음에 게임주들은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 그리고 플러스 코인 가격이랑도 좀 미묘하게 연관돼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하시고 그냥 넘어가고, 식량 대란에 대해서는 뭐 또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식용유로 뭐 요리하기 좀 겁난다, 이런 내용도 있고, 식품류 뭐 가격 줄인상 이제 시작이다. 어떻게 보면 좀 파뮤 뭐 관련주들 뭐 이런 걸로 또 부각이 될 수도 있겠죠. 아이고 아침부터 딸꾹질이 좀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뭐 7, 8월 이제 8월 다가오다 보니까 밀 비축량 좀 부족하다, 동났다, 이런 게 좀 부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러시아가 그 합의 항구 통해 가지고 어디 갔어? 항구 통해서 이제 식량 수출 합의는 했는데 어제 또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바로 공격.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수출이 또 쉽지는 않지 않을까. 뭐 되긴 되더라도 결국 식량 쪽의 본질적인 내용은 그 부족함, 본질적으로 공급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식량은 뭐 고려산업, 한일산업 뭐 등등 좀 이것저것 볼 게 많은 것 같아요. 한탑 사주동아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뮤는 뭐 JC케미칼, 팜스토리. 팜스토리는 이름에 팜이 붙어가지고 부각이 됐던 거죠. 그런 것들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식량은 전체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한산 용해 출연 예매 23만 장. 요거는 이제 대성창투인데 저는 저게 지금 뭐 이제 1000만 영화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영화는 제가 좀 재료에 대해서 해석이 좀 안 돼가지고 뭐 좀 좋아하시는 분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차트상 지지해주고 그런 추세 자체는 엄청 좋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켜줄 건 지켜주고 좋기는 한데 뭐 이거는 관심 있으신 분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좀 힘을 줄 때는 나쁘진 않았었죠. 그 다음에 8월 15일 다가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렇게 좀 그 특사 사면 거론이 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뚜렷하게 뉴스 붙이는지, 15일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뉴스 한두 번 정도는 더 붙겠죠. 특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좀 가능성은 높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분위기상 반도체 뭐 미국이랑 뭐 치프워 동맹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좀 경제 살리기에도 삼성 말한 게 또 없으니까, 그래서 좀 사면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재용 부회장은 사면 얘기 나오면은 삼성 스펙 시리즈들 뭐 최근에 스펙 시리즈들이 좀 곱게 죽진 않아요. 얘는 SK이고 삼성 스펙들 뭐 한 4%, 5%, 막 10%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움직이는데, 이런 스펙 시리즈들이랑 뭐 우린 PTS 그리고 좀 더 나가면은 로봇 관련주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은 협의체가 얘기가 안 나와서 요번 달이 별로 안 남았죠. 그래서 그 안에 뭐 재건 협의체 얘기 나오는지, 근데 요거는 붙이더라도 저는 당일 그냥 좀 반짝 하나 돈 쏠리나 그런 걸 보면서 매매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재건 관련주들은 대장주들이 좀 워낙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특색은 좀 있지 않나. 그리고 로보 8월 잼스 요것도 뭐 계속 설명드렸던 섹터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전도 사실상 뭐 K텍소노미보다는 지금 K텍소노미는 뭐 이제 8월, 9월 이렇게 해서 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 재료도 있지만 일단 체코 상원의장 요거 방문, 요거랑 혹시라도 원전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그 부분이에요. 수주, 뭔가 그 매출에 대해서 수주되고 좀 계약 체결하고 요런 게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집트 엘다바 원전 계약 마무리 임박보다는 계약했다, 계약 성사됐다, 요런 것들
보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폴란드. 폴란드가 우리나라랑 어제 시차를 봤는데 한 7시간 정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이제 그 폴란드 뭐 정부 거기서 나온 것 같은데 계약이 결국에는 뭐 폴란드 시간으로 갔다가 뭐 9시 반,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4시 반쯤에 계약 체결 요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장마감하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 장중에 대응되는 거랑 좀 다르죠. 시간에는 아무래도 그 10분 일한 시간 동안 조금 더 보시면서 매매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오후 4시 반으로 저는 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25조 규모 수출, K2 전차 17조, 이렇게 K2 1000대, 뭐 K9 640대, 648대, 그 다음에 항공기 뭐 48대 구매, 요런 게 있는데, 요거는 좀 나중에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규모로 봤을 때는 엄청 좋고 좀 중장기로 이 정도면 들고 갈 만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 정도이긴 하거든요. 현대로템 실적 잘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17조면은. 근데 문제점은 그거예요. 폴란드 얘네가 이 돈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는 그 경제적 여건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뭐 내부적으로 갖다 뭐 있고 하니까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인도네시아일 거예요. 거기서도 우리나라 항공기 KF 그 사업에 뭐 참여하고서 뭐 기술만 내놔라 요랬던, 즉 돈을 안 주고 우리 돈 없어 배째하다가 야 파묘로 갔다가 우리 물품으로 갔다가 대신 납품해도 되냐? 입금해도 되냐? 가져가라 했다가 파묘 가격 오르니까 또 다시 안 주고 뭐 이런 지금 상황이 있다 보니까, 어젠가 안보위에서 뭐 그 방산 업체들 모아놓고 좀 회의했다고 하는 뉴스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이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받을 것이냐, 당연히 받을 수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요거는 나중에 좀 그거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쟤네가 금액에 대해서 지불하기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뭐 상황상으로는 실질적으로 뭔가 일단 계약까지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리고 오늘 일단 미국 시장이 좀 안 좋았었는데 방산애들이 기본적으로 좀 수급주이긴 합니다. 물론 해치 테마 성격을 갖고 있기는 해요. 왜? 전쟁 이런 거다 보니까 지수랑은 조금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향도 성질도 갖고 있기는 하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수급주라는 거. 얘네들이 지금 며칠 동안 수급 이탈을 안 하고서 계속 쌓이고 있는데, 혹시 오늘 좀 매도가 나오는지. 그리고 일단 4시 30분 계약 체결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오늘 이런 방산 애들은 움직임을 좀 잘 보시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규모면은 장중에 세게 안 움직이면은 계약 뉴스 뜨고 좀 시간에서 시세를 줄 수도 있지 않나 싶기는 하거든요. 일단 장중에는 수급 좀 잘 보시면서, 일단 뭐 개파락은 좀 하겠죠. 그 미국 지수 영향이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저 계약에 대해서 막 뉴스 돌고 해가지고 뭐 아침에 좀 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오늘 오후 4시 반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나머지 기업들 뭐 상장부터 해가지고 메타버스도 포지션은 똑같고 신재생도 똑같고 거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다누리 뭐 우주탐사선 이제 8월 3일 다가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지수가 좋을지 안 좋을지, 뭐 아침에 일단 개파락은 할 텐데 거기서 좀 더 밀리는지, 아침에 개파락 그 퍼센테이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수가 그래도 좀 최근에 계속 꾸역꾸역 올라온 건 있거든요. RSI도 이제 52죠. 이런 구간에서 미국 지수 밀리는 것 때문에 뭐 이제 좀 이런 구간까지 좀 밀릴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올라와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제 저 실적 대해서 뒤에 좀 지수 어떻게 반영이 되나, 아침에 개파락을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개파락하고서 거기서 계속 하락 추세로 넘어가는지, 밀리다가 좀 돌려주는지, 그리고 그런 걸 보기 위해서는 뭐 당일추이, 그래서 기간의 매수세, 그리고 기간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그 매수세가 어떤 섹터에 들어오냐, 뭐 대표적인 건 지금 반도체 2차전지, 오늘 2차전지 LG에너지 솔루션 오버행 나오긴 하니까 그런 것부터
뭐 이제 최근에 좀 방산 쪽 괜찮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이런 식으로 다 좀 볼 곳이 많은데 좀 난잡합니다. 시장이 좀 개별주 느낌도 막 있고. 그래서 저는 뭐 비슷하게 볼 것 같아요. 방산, 코로나,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빗썸 원, 뭐 요쪽은 이제 차트로 좀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재건, 2차 전지 이런 것들. 폐배터리는 뭐 내일이긴 한데 요거랑 식량 플러스 뭐 천연가스는 여기 건드리기 쉽진 않더라고요. 매일 갭 뜨고서 반짝하고 죽어버리다 보니까 식량 부족 이슈 뭐 좀 언급이 되고, 한 요 정도로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영상 항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